되는데 지금 이제 뭐 보고대회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 보고대회 주제 자체가 이제는 이쪽으로 다 바뀌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지금 한참 활발한 산업 위주로 많은 보고대회가 이루어졌을 텐데 이 보고대회 주제 자체를 이렇게 이제 두고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일단 제가 되게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기사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이걸 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됐는데 그거는 제가 전달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타이틀만 보겠습니다. 무리한 탄소 중립보다 절박한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된다라고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영국은 원전 비중을 25%로 확대, 한국만 역주행. 자, 이런 기사들을 보면 지금 정책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사 타이틀이 바뀌어져요. 그 정지훈 교수님이 세븐테크의 정지훈 교수님이 어떤 인터뷰 영상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기자들 인터뷰는 안 받는다고 한번 엄청나게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었대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4차 산업혁명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에 뭔가 이렇게 그 역할을 해주고 계셨는데 기자는 그 질문지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얻고자 하는 답변 있잖아요. 그걸 그 인터뷰어가 말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딱 하면 그걸 타이틀로 삼아가지고 그 앞뒤 맥락 없이 마치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로 잡아가 버리니까 그 기사가 나오고 굉장히 곤란하고 그 어려운 일을 겪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런 신문 기자 이런 인터뷰는 안 하고 본인의 글을 기고하는 거는 하고 본인이 직접 나가서 말하는 거는 하는데 그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 이야기가 전달되는 거는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이제 작년에 기사를 보면 탈원전에 대한 기사 타이틀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이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왜 원전을 해야 되는, 왜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기사 타이틀이 많을까요? 한번 잘 보세요. 네, 보세요. 영국 원전 비중 25%로 확대, 한국만 역주행. 1인당 탄소 배출 2배 많은 한국, 탄소 중립 충격 선진국 중 가장 커. 깨끗한 물 뿜은 제철소, 온실가스로 빚은 술, 시테크 무한진화. 우리 저번 주에 시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미래동력 시테크 2030년 9천조 시장 열린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뭐 6차 보고서, IPCC 6차 보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되게 집중해서 봤었는데 이제 그 말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시테크라는 이 키워드가 지금 계속 나오죠. 그래서 미래동력 시테크 2030년 9천조 시장 열린다. 그리고 휘발유 뺨치는 경유값 속타는 디젤차. 이건 생계형 차량들이 디젤차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부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엄청 큰 트럭이라 해야 되나? 이 공사장 같은데 이렇게 수송하는 차량 있잖아요. 그건데 그때 몇 년 전에 그 차량
그 주유비가 한 달에 4,500이 든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단가 그때가 뭐 1,000원대였으니까 1,000원, 그 정도였으니까 1,200원 이랬는데 지금 뭐 2,000원대니까 어떻겠어요 이게. 그래서 아 이게 생계를 위협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의 습격, 오존 증가로 초과 사망, 10년 새 2배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탄소 배출 적은 수돗물 응용해 지구 온도 낮추는 데 기여하자. 이번에 제가 그 공효진 나오는 무해지구라는 KBS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주말에 잠시 봤는데 거기에서 그 페트병, 생수 페트병 그 생수를 만드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종이팩 생수를 만들지 않겠나라고 이제 그 어떤 계획이 있나라고 전화 인터뷰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종이팩조차도 되게 용량이 작고 그거를 거기에서 이거 종이팩의 생수를 만드는 거에 되게 집중하는 포커스보다는 차라리 그 물을 끓여 먹든지 아니면 텀블러를 이용해서 정수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차피 그것도 스트롱도 있어야 되고 종이팩도 종이로 분류해버리면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고 거기에 우리 또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요. 기회비용. 그걸 다 계산했을 때 그것도 결코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또 그 업체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라인 설비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 페트병으로 그 생산되는 이 공장 라인을 다시 다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그 라인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산업 폐기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나 개인이 생각할 때 그래서 메시지를 좀 그렇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개인이 한 1년에 49억 개인가 이렇게 그게 나온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페트병이 개인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아니면 하루에 아니면 뭐 한 달에 그 페트병을 그 버리는 수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약간 캠페인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접근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정수기를 집에 사용하고 있는데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물을 끓여 먹었거든요. 그냥 뭐 보리차나 옥수수차나 결명차나 이런 걸 집에서 음용하는 물은 다 끓여 먹었는데 한 2년 전에부터 이제 정수기를 집에서 사용하는데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음용해도 좋다라는 하는데 그게 다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수돗물이 나오는 관이 문제인 거지 수돗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노화된 관을 그 수돗물이 통과해서 나오는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문제지. 그래서 무조건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라는 개념보다는 나에게 가장, 개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조건,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뭐 무슨 어디 지역에 음용 가능하다는 수돗물보다는 그 노화된 관을 통과하면 어차피 또 이게 뭔가 노폐물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저희 남편이 포천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한 몇 달 살았던 적이 있는데 물만 틀면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를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세탁기를 돌렸더니 이게 막
빨래 이 색깔이 바뀌고 나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물은 또 어떻게 먹겠어요, 그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게 수돗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노화된 어떤 관이 되게 문제겠구나라는 그때 그 저의 경험. 그래서 한참 물을 틀어놔야 됐었고 그러면 또 물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더 심각한 문제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는 좀 관점을 다양하게 열어두고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백도 끓인 물 출수 기능 더한 얼음 정수기, 홈카페, 홈쿠게, 안성 맞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 기회 비용을 항상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구입하고 소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프레임의 힘이라는 북드라마, NK와요 북드라마를 김경일 교수님이랑 김미경 학장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최재층 교수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뭐라더라 말이 갑자기 하여튼 이 최재층 교수님은 좀 이렇게 보면 넓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박경리 선생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원금은 그냥 두고 원금은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 최재층 교수님은 보면 이거는 이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넓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잘못 들으면 말을 꼬아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인생 이모작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막 젊은 사람들로부터 되게 많이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우리 맨 처음에 코로나 생겼을 때 생태 백신 해야 된다. 행동 백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많이 공격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기사들을 좀 이렇게 넓은 프레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는 관점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걸 가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55% 절수 효과, 경제성 뛰어난 1등급 양변기 8종 자체 개발 출시의 화제.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양변기 자체가 절수가 되는 거면 우리 보통 휴게소 같은 데 가면 배 해가지고 이렇게 물의 양을 조절해서 이렇게 누르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런 변기로 바뀐다면 50%의 물을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부 판 깔고 기업 뭉치고 청정수소 금맥해는 덴마크, 이제 북유럽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도로 위 탄소 배출 줄이는 최적 경로 안내, 지금 자율주행 차량을 이제 세팅할 때 그러니까 최적의 경로를 차량이 가게 되면 에너지원을 덜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로 위 탄소 배출 줄이는 최적 경로 안내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참 관점의 전환인 것 같은데 폐 배터리도 기한몸 고부가 소재 캔내죠 해서 이 버리는 배터리를 대사용하는 퍼센테이지가 5% 정도 된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피부에 바르면 비타민C보다 항산화 효과 높은 수소가 체내에서 발생.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는 이 기사를 봤을 때 저의 관점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보통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화장품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화장품을 사느냐를 생각했을 때 제가 오래전에 저는 좀 본질을
되게 많이 생각하는 타입이라서 저 브랜드를 가지고 광고를 할 게 아니라 그 화장품의 그 성분이 뭔데 내 고객의 나의 피부 타입이 모여서 저 화장품의 성분이 내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고르고 또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나 하면서 제가 그런 쪽의 책을 봤던 적이 있는데 여기 수소가 체내에서 발생 이런 말이 나오니까 제가 이 기사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이게 이 나의 뇌가 수소라고 하니까 이게 기후와 관련이 딱히 없는 기사인데도 이 기사를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어떤 그 시스템으로 이걸 만들었을까라고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기사를 검색하니까 신문 오르는 기사를 봤는데 인터넷에서 기사가 검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얻어 걸린 기사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게 2020년 7월 기사죠. 수소 가득한 물 항산화 효과 뛰어나 라고 이게 조선일보에 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걸 보고 제가 조금 2010년에 10년 전에도 똑같은 비슷한 기사가 있었어요. 수소모와 활성산소 제거, 아토피에 좋다는 수소 풍부, 활성산소, 활성수소. 그 기사 내용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게 그 전부터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제가 그러면 다시 그 전에 저는 신문을 스크랩 해놓은 그 챕터를 저는 오래전부터 신문을 스크랩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신문들을 스크랩했단 말이에요. 근데 2020년부터는 기후와 관련된 신문을 스크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까지를 보는데 그전 같았으면 이런 기사를 제가 안 봤을 거예요.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고 지금도 이게 연결되어져서 기사화되었을 뿐이다. 근데 저는 이 기사가 마치 특별한 기사인 것처럼 보게 된 거죠. 2022년에. 그래서 이게 관점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류 업계에 부는 친환경 슬로우 패션 바람 이렇게 기사가 타이틀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 친환경 하니까 이렇게 지금 친환경 업계에서도 의류 업계에서도 슬로우 패션 바람에서 뭐 미니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이것도 기사를 검색하다가 이 기사가 검색이 안 되는데 연관 검색 기사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캡처했는데 보세요. 2013년, 2008년, 그리고 2014년에도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서야 이쪽으로 눈을 이렇게 시선을 돌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막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전부터 업계에서는 이렇게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 않나. 나 또한 마찬가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 트렌드 위주로 옷을 구입했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구입하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 2013년도에도 패션계 부는 친환경 바람 선택 아닌 필수 정열과 폐기의 섬유 패션 전문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08년에도 보세요. 신상 물음표 이젠 슬로우 패션으로 해서 이젠 슬로우 패션으로 여성환경연대 노동 환경 생각하는 책임 있는 소비가 필요하다. 이게 2022년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인식 자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존중하는 패션이 바로 슬로우 패션이다. 슬로우 패션은 공정, 친환경 소비, 반소비라고 지금 14년 전에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2014년도에도 슬로우 패션 마을 무명 르네상스 시대에 연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슬로우 패션 사업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하다가 제가 원하는 기사, 이 기사가 그대로 이렇게 검색이 됐으면 이거를 안 봤을 텐데 이 기사가 검색이 안 돼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 연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내가 다쳐서 이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좀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그리고 대형 산불 4월 강원도 공식 계좌 대응도 달라져야 이거 이번에 우리 산불 때문에 울진 그 산불 때문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와 산림부가 말하는 그 대안이 다르다고 해요. 한쪽에서는 자연 그대로 두면 그 자생 능력이 있어서 자연은 다시 복구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 임도 있잖아요. 그 독일처럼 그 산에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이제는 관리를 하면서 산을 돌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빼곡히 나무가 무성하면 이 나무가 숨을 못 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도를 만들어서 정말 구석까지 차가 가서 그 이런 대형 산불이 났을 때 밤 되면 헬기가 못 뜨잖아요. 못 뜨면 그 지난 이 산불을 우리가 진화시킨 하는 그 작업을 못 하잖아요. 해가 지면 작업을 못 해요. 그럼 밤새 그건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떠야지 헬기가 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임도가 있으면 소방차가 가서라도 그것을 불을 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가내야 된다고 하죠. 이게 그 불을 밑에 막 낙엽이 떨어져 있고 막 그 떨어진 가지들이 있으면 불쏘시개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불이 더 빨리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소에 관리할 수 있는 임도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라는 그 산림부와 환경부의 지금 대안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반반씩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반은 환경부가 주장하는 거, 반은 산림부가 주장하는 거, 산림청이 주장하는 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 이게 한번 불이 나버리면 이런 엄청난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벤치마킹해서 임도를 내는 대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도 제가 사는 여기에 그 공원이 아주 저수지가 있는 넓은 공원이 있는데 그 옆에는 이제 산인데 그 산에 길이 다 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주 전에 2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로 그 길을 산 중간에 난 길을 통해서 이렇게 걷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게 임도가 만들어진 연도가 이게 중간중간 달락달락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2015년에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어디 업체에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못하잖아요. 임도를 이렇게 공사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직접 걸어가면서 그걸 보면서 이래서 임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에까지 다 차가 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산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임도를 제가 직접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탈탄소 상용화 기술 만들면 정부가 무조건 사라. 이게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개념이겠죠. 개도국 시테크 시장 43조 달러 한국 소재 국제기구를 우군으로 지금 이 정도로 시장이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소재 국제기구를 우리 쪽으로 해서 이런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라,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원전 없이 탄소 중립도 없어. 아까 저 위에서 봤던 기사와 맥락을 같이 하죠. 이런 것처럼 원전 없이 탄소 중립도 없어 해서 이제 원전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는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기후기술 혁신 한국 성장 정책 깨트릴 원동력, 그 다음에 인공섬 고온 대응 식물 기후 적응 기술이 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을 대체할 기술이 뜬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기후 적응 기술이 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시테크를 국정과제로 기후 대응 선진국 만들겠다. 그 이전에는 계속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다면 지금부터는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테크라는 그 타이틀로 해서 아예 여기 보면 잠깐만요. 제가 그 로고가 있더라고요. 시테크 로고가. 이 시테크가 나오는 기사마다 이 로고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이제 시테크 레이스 해가지고 제가 시테크와 관련된 기사를 검색할 때마다 이 로고가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박병석 의장이 기후산업진흥법 마련한, 이 방금 여기 보세요. 기후산업진흥법이 마련되면 결국 뭐가 여기 기후 적응 기술, 그 다음에 기후 기술 혁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미국 윤 정부와 긴밀 협력 넷제로 도울 준비되어 있어. 이게 이렇게 국가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어야지 이 미국이나 이런 정부에서 뭔가 협력을 한다든지 도우려고 했을 때 그게 따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따로따로 나온 기사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기사예요. 그래서 기후산업진흥법이 마련되면 거기에서 법이 마련된다는 것은 거기 안에 그 자본이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 정책에도 보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시의회에 거쳐서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거기에서 근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산업진흥법이 마련된다라는 말은 결국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기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시테크 이런 것과 다 연결되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기사에 보면 우리가 ESG,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 IPCC 보고서, 탈원전, 뭐 이런 타이틀이 되게 많았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이게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잘 관심 가지면서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뀌는지를 잘 보셔야지 내가 그러면 뭘 실천할 수 있지. 그리고 만약에 교육의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는 사람이 될지에 대한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이게 사실이다라고만 무조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작년의 어떤 패러다임과 지금 또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이 같은지도 봐야 되고 이 정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루어질 것인지도 봐야 되고 제가 아까도 기사들을 오늘은 타이틀만 해도 시간이 다 되겠습니다라고 시작한 게 이 기사에서 뭐 제가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직접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를 다 열어두고 이 기사들을 같이 연결시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CEO가 신문 보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던데 그 기사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기사 그날에 나온 기사들을 어떻게 한다? 제목만 딱 다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한다라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볼 때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기사가 많이 쏟아질 때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전달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사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내가 관점을 가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안에 내용은 제가 다 스크랩해서 붙여놨기 때문에 이거는 PDF 파일로 제가 나중에